온국민 건강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박서진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관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전화 주셔서 사연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줄 오늘의 건강 멘토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 고민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영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시청자의 사연을 통해서 또 이런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원래 약간 옷자다리여서 젊었을 때는 다리 때문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는 심했지만 다행히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벌어진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네요. 다리가 더 휘기 전에 교정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 사연처럼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휜 다리 때문에도 고민인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이제 관절에도 사실 노화가 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 몸의 수많은 관절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 호소하시거든요. 이렇게 무릎에 관절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릎에 관절염이 다른 관절보다 빨리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 간단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복잡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6 degrees of mo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고의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네. 안쪽과 바깥쪽 메디알 라테랄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무릎이 모여지고 바깥으로 벌려지는 에이비덕션, 어브덕션, 그리고 축성 움직임으로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는 엑시얼 모션까지 이렇게 6방향의 모션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무릎 자체에 이제 복잡한 구조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무릎은 무릎 슬개골과 허벅지뼈, 종아리뼈가 만나는 3개의 뼈가 이루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그 관절을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뿐만 아니라 연골과 반월판 연골까지 이런 복잡한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에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우리 체중의 6배에서 7배까지에 해당될 수 있는 큰 부담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무릎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관절염에 취약할 수 있는 원인이
무릎임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무릎이 저는 이제 접히고 펴지고 요것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 모션이라고 하죠. 움직임을 하면서 이 무릎의 관절염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체중이 뭐 두세 배가 아니라 6배에서 7배니까 사실 체중 관리도 잘 하지 않으면 무릎이 그만큼 건강이 좀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무릎 관절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중이 또 관절염의 그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나이와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근육이 좀 더 적으시기 때문에 그런 근감소증 역시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3-4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릎 자체만을 따졌을 때 이제 무릎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하지 정렬이 되겠습니다. 체중이 이제 무릎 관절에서 한쪽으로만 실리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인 그림으로 시소 그림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양쪽에 우리가 체중이 다른 경우에 시소가 한쪽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중에서 이제 체중이 한쪽에 과하게 실리게 되면 그쪽 부분에 체중이 많이 가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촉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골과 반월판은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무릎의 쿠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와 인대도 무릎 건강을 위해서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 무릎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지정렬, 이제 무릎이 정렬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연골, 반월판도 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또 뼈와 인대까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사연에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듯이 사연의 주인공도 옷자다리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옷자다리가 우리가 좌식 생활에서 그런가요? 유독 이 동양인한테 좀 많다면서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이제 서양인들에 비해서 약간 오자다리를 좀 더 잘 타고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사실이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여쭤보실 때 이제 이것은 타고나는 그런 형태의 변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인의 50%가 대략적인 50% 정도가 타고난 옷자다리를 가지고 있으신데 constitutional varus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성장 과정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무릎이 내반 상태인 그런 옷자다리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은 무릎과 이제 옷자다리 내반 변형 그리고 이렇게 좀 벌어지는 형태의 X자 다리 이런 크게 3가지 형태의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한국인의 50%라고 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옷자다리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런 옷자다리 표현으로는 이제 내반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균형에 있어서 내측 구획, 무릎의 이제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내측 구획과 외측 구획을 나누었을 때 내측 구획의 체중을 생리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리는 체중의 하중보다 더 많이 실리게끔 하게 됩니다. 이제 정렬 상태가 곧은 무릎인 경우에는 이런 뉴트럴 상태에서는 내측 부분이 70% 그리고 외측 부분 30%. 원래도 내측 구획에 체중이 조금 77대3의 비율로 더 많이 실리긴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이제 이런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측 구획의 거의 80%에서 90%에 가까운 많은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한 관절염 이런 변형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무릎에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외형만 보고 이게 뭐 옷자 다리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좀 진단을 하게 될까요? 병원에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정렬을 평가하는 이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 또 최신 지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인 정형외과적인 평가 방법은 이런 하지 전장의 평가를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절인 고관절과 발목 관절까지 포함해서 다리 전체에 이런 변형을 보게 되겠고 이런 메커니컬 엑시스라 그래서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이어주는 하지의 역학적 축이 이 무릎에서 안쪽에 실리는지 바깥쪽에 실리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 다리를 이루고 있는 뼈가 크게 허벅지 뼈와 이 종아리 뼈가 있기 때문에 이 허벅지 뼈에서의 휘어짐 정도를 평가하는 LDFA, 그리고 종아리 뼈에서의 정렬을 평가하는 MPTA까지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다리 정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신 지견으로는 이것이 이제 환자분들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그런 다리의 모양이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10팩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총 9가지의 표현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관절염이 없으신 환자분들도 그렇고 자기가 타고나는 그런 관절면에 이런 기울기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총 9개의 분류 형태, 내반 변형 무릎에서도 이제 관절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3가지, 그리고 중립과 이런 외반 변형에서도 이렇게 각각 3가지씩 해서 총 9가지의 환자마다 다른 변형 모양을 세분화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변형 교정 수술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일반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옷자다리다 아니다 뭐 이런 방법이 쉬운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나타나는 그런 변형 상태를 일단 보시게 되겠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걸음걸이에 있어서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아무래도 옷자다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안쪽에 더 많이 실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픈 무릎 쪽으로 우리가 체중을 딛고 서는 그런 이제 걸을 때도 그쪽으로 조금 더 보행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더 아프게 느끼시고, 그리고 몸의 체간 균형도 이제 휘어진 무릎 쪽으로 더 많이 실리는 그런 특징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자, 방송 또 X자 무릎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X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서로 무릎끼리 보행을 하는데 부딪히는 그런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주 호소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요즘 들어 무릎이 부쩍 좀 안 좋다,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자녀분들께서도 좀 부모님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관찰하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무릎 통증 또 무릎 관절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준영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옷자다리는 사실 보기에도 조금 좋지 않을 뿐더러 체중이 한쪽에만 실리니까 무릎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 교정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이 수술을 좀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다리 변형과 함께 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 치료의 대상의 환자분들이 되시겠는데, 어떤 치료를 결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변형 교정 수술에 해당되실 수 있는 적응증은 첫 번째로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신 분들, 이제 본인의 뼈가 아직 많이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무릎에 다른 인대나 이런 이제 불안정성이 없는 그런 건강한 무릎에서,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체중의 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 구에게 있어서만 이제 오자 다리 같으면은 무릎 안쪽에 내측 구에게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 정도 단계에서 시행될 때 가장 적합하겠는데, 너무 이제 많이 진행된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통증이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서 중기 정도에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관절 범위 보존이라고 해서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신 환자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기에는 이른 나이도 비교적 젊으신 환자분들의 이제 자기 관절을 더 오래 우리가 쓸 수 있고자 젊고 활동적인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하고 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적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무릎 관절염이 이미 말기로 진행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외에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절염 초기 환자거나 또 인공관절 수술 전에 휜다리를 교정하는 이런 교정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리 모양 교정술 있잖아요. 오자다리 교정술.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원장님. 네. 수술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근위경골 절골술이라 그래서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네. 개방형이라는 표현에 이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뼈를 벌리는 개방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서 종아리뼈의 안쪽 부분을 이제 뼈의 정확한 위치에서 금을 내서 해당 부분에 이제 간격을 넓혀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목표한 지점에서 뼈를 교정 각도만큼 늘리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체중 부하의 축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원하는 만큼의 해당되는 교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의 폐쇄형 근위경골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뼈를 닫아주는 방식이 되겠는데 종아리뼈에 이번에는 바깥쪽 부분에서부터 뼈를 금을 내서 깎아내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일부를 깎아냄으로써 이제 다리뼈의 변형을 교정시키는 폐쇄형 그런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는 개방형, 하나는 폐쇄형. 그래서 이제 절골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개의 수술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네. 궁금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좀 보시고 네.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환자 맞춤형 수술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제 두 방법 모두 아주 수술에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어떤 수술이 더 이로운지에 대한 이제 면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개방형 절골술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더 많이 친숙하신 방법일 수 있겠는데 이것이 비교적 수술의 난이도가 폐쇄형 절골술에 비해서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정 정확도 역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한 교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고 신경혈관 위험성이라 그래서 무릎의 후방 구획 쪽으로 지나가는 슬화 동맥과 이제 정강이 신경의 그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다리 길이 변화가 늘어난다라는 점이 또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개방형 절골술을 하면 우리가 무릎에서부터 뼈의 길이가 6mm에서 많게는 10mm 정도, 즉 한 1cm 내외 정도의 다리 길이를 좀 늘리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뼈를 우리가 개방형으로 이제 뼈에서부터 길이를 늘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뼈로 다시 유합되고 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뼈 유합이 느리고 그리고 무릎의 전방에 위치하는 슬개골의 높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전방 십자인대와 같은 무릎의 핵심 인대에게 이제 부담이 조금 더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의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네. 반대로 폐쇄형 절골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과 이제 각각의 상대적인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는데 수술 난이도가 다소 어렵고 정확도를 정확히 맞추기 교정이 좀 어려운 단점. 신경혈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절골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네. 다리 길이는 이제 뼈를 닫아줌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 수 있겠고 다만 장점은 반대로 이제 뼈를 직접 붙여주는 이제 깎아내서 해당 부분이 이제 서로 뼈와 뼈끼리 이제 만나게끔 해주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쵸. 뼈 유합이 더 빠르고 환자분들의 재활도 더 빠른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개골과 전방 십자인대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또 장점이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자 다리를 이제 교정하는 다리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개방형과 폐쇄형 각각 좀 장점, 단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무릎 관절염 또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55년생. 그러면 70대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지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이준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무릎에 불편하실까요? 지금 먼저 12월 달쯤 돼가 갑자기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무릎이 막 따갑고 알리고 이래갖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갔더만은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맞아도 이게 무릎이 엄청 아파 못 견뎌가지고 내가 그또 이제 정형외과 가니까네 이거를 사진을 MRI 찍어봐야 된다. 내가 그걸 찍었거든요. 그 찍었는데 그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면 낫는다 해가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부어갖고 이 자꾸 그때는 많이 아파갖고 내가 이거 왜 이렇지 이래갖고 또 누가 뭐 어떤 뭐 사람들이 뭐 이래 아프다 하면 뭐 어떤 병원이 좋다 이래가 그래 또 갔어요. 네. 가니까는 무릎에 물이 많이 찼대요. 네. 그래서 무릎이 많이 차가지고 물을 빼고 이제 올까네. 이제 되게 따갑고 못 견딜 정도로 아팠는데 그 물 빼고 버튼은 그 따갑고 그런 증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계속 염증이 이게 생겨가 있는데 염증이 있으니까는 이게 자꾸 물이 찬대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매일 물을 뺐어요. 계속. 그래서 물만 빼고 이거 치료 이제 연골 주사를 언제 맞았노 이라는 내가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맞은 데가 좀 꽤 된다 하니까는 이 염증이 나서야 연골 주사를 맞는데 그 이제 염증이 안 났고 자꾸 물이 차니까는 갈 때마다 물만 빼고 언니 이거 자꾸 물어보는 일에 많이 봐져가 있고 선생님이 집에 가가 냉찜질을 많이 해라 해가 계속 그걸 해도 이게 무릎이 바가 안 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또 네. 댕기다가 또 딴 네. 병원을 또 갔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는 물이 찼대요. 그래서 또 물을 빼고 이게 이제 그냥 가서 뭐 엉덩이 네네. 주사 한 대 맞고 많이 엉덩이 힘드셨을 주사 한 대 것 맞고 같아요. 그래 네네. 또 집에 와가 있고 이래 낫지는 않고 그러면 자꾸 무릎이 이 마체 나는 거 맨들어 뿌듯한 게 걷지를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계속 이제 많이 차기 때문에 다른 치료가 지금 조금 힘드신 상황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원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어머니. 예.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우리 환자 어머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받으시는 대표적인 70대 우리 환자분의 그런 사연인데요. 무릎에 물이 자꾸 차는 경우는 우리가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초기나 중기 상태에서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절염의 증상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더 나쁜 쪽으로만 가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잠깐은 또 평탄해지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급속도로 통증과 부기가 심해지는 그런 악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을 물론 뽑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꾸 물이 차지 않도록 어느 정도 활동 조절과 그런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뽑아내는 그런 관절의 흡인도 하지만 그리고 직접 무릎 관절 내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그런 항염증 주사를 맞음으로써 이제 자꾸 물이 차지 않도록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주사 치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신 것 자체가 가장 안심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신데 정확한 평가를 MRI 같은 그런 평가를 해서 연골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또 계속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다리 교정술 이야기를 네. 좀 해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오자 다리인 경우에 이 절골술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살펴봤을 때 X자 다리도 있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또 교정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자 다리는 우리 한국인의 50% 정도의 이제 그런 타고나는 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또 간혹 우리가 그 반대인 X자 다리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외반술은 선천적인 그런 외반 정렬을 타고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이제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은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에 그런 부분 절제술을 받으신 경우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바깥쪽 구획의 관절염이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후천성 외반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장판의 불균형과 같은 어릴 때의 그런 외상 이후에 생기는 변형의 결과일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X자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런 불편함과 환자분들이 이제 발목에 대한 그런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X자 다리는 어떤 방법으로 네. 교정이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다리 교정 수술이 X자 다리에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X자 다리로 인한 외측 구획의 관절염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기본적으로 체중이 적게 부하가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실제로 진행되는 양상에 비해서는 증상은 또 괜찮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한번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역시나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없는데 다리 변형으로 인한 이제 관절염 통증이 더 정확히 이제 맞겠다 우리가 판단이 되면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허벅지 뼈에서부터 우리가 변형을 교정해주는 그런 X자 다리 교정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폐쇄형 원위 대퇴골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허벅지 뼈의 안쪽 부분에서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일부 뼈를 깎아냄으로 인해서 뼈를 닫아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X자 다리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X자 무릎 같은 경우가 우리가 타고나는 그런 외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무릎 전방에 있는 슬개골이 우리가 외상이든 아니면 습관성으로든 무릎이 탈구되는 그런 경향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이제 원인이 되는 그런 다리 정렬의 그런 부정 정렬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무릎 슬개골 탈구가 지속되게 되면 이것이 무릎 정렬 자체에 뼈 정렬 자체에 이제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린 그런 하지 전장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 슬개골 탈구가 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인대 수술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 다리 정렬을 바꿔줄 수 있는 X자 다리 변형 교정술, 폐쇄형 원위 대퇴 절골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O자 다리인 경우, X자 다리인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무릎 연골이 많이 닳고 또 관절염이 잘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 교정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그 외에도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반월상 연골판 네. 파열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내 무릎을 오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요소들, 다리 정렬의 정확한 정렬 상태, 그 다음이 이제 반월판과 연골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반월판은 이제 무릎의 특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따로 표시한 것처럼 이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테두리를 우리 치듯이 C자 C 쉐입이라고 하는 C 쉐입의 그런 반월상 연골판이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조금 더 이렇게 앞뒤로 좀 길이가 긴 느낌이고 외측 반월판 연골은 조금 더 구에 가까운 원에 가까운 라운드한 쉐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릎에 있는 의미가 이제 관절면의 접촉을 넓혀주는 우리가 볼록한 뼈끼리 서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뼈끼리 부딪힌다면 이제 딱 한 지점으로 아픈 지점이 생길 텐데 이것을 체중의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파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리 교정 수술과 함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년에 이제 다리 교정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주로 호발하는 질환인 반월판 후각부 파열이라는 특징적인 진단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월판이 뼈에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종아리뼈 쪽에 붙어 있는 부분, 특히 앞쪽이 아니라 뒤쪽 부분에 부착되는 뿌리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시부라고도 하고 이제 이 반월판 후각부 기시부에 주로 40대에서 50대 환자분들이 사소한 동작인데 무릎이 뒤에서 갑자기 뻑하는 그런 느낌과 통증을 갑작스럽게 느끼시는 경우가 전형적인 병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이제 반월판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실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훅 스트레스 소실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월판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서 뼈와 뼈 사이에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기에 생기는 빠르게 진행하는 관절염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증도 생기고 또 이제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판, 반월판이 네.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네, 반월판의 상태가 우리가 면밀한 평가 대부분은 이제 MRI 검사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이 목적은 반월판이 다친 위치가 또 우리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반월판에 우리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우리가 스며들듯이 확산에 의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판의 구조가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있는 이제 C자 형태가 되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쪽 안쪽에 관절 안쪽에 있는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혈액 공급이 좀 적은 부분이 파열되고 증상을 일으킬 때는 수술이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봉합이라든지 이런 좋은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재생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손상 위치가 수술에 적합한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손상의 파열 형태가 또 형태적으로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외상성으로 다치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론지튜디널 테어라고 해서 종파열과 라디알 테어라고 하는 방사파열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수술에 의한 우리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봉합이 이루어졌을 때 잘 나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노화로 인한 그런 반월판 퇴행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수평 파열이 되게 되겠어 어떤 형태의 어떤 위치에 우리 손상이 있는지 반월판에 그런 수술이 적합한 형태일지를 정확히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이런 반월판 수술은 봉합술도 있고 절제술도 있는데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내 연골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염을 장기적으로는 유발할 수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반월판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환자분이 젊고 건강하실수록 이제 봉합술을 보다 권장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봉합술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리 변형 교정 수술과 함께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반월판 후각부 기시부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뼈에서부터 반월판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월판을 다시 봉합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주변 반월판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뼈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반월판 사진처럼 이제 후각부 파열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 있는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됨으로써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처음 한 달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는 시기를 적응되는지를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제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에다가 다시 견인 봉합 수술을 통해서 붙여주는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월판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봉합하는 그런 봉합 수술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 변형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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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 하나인데요. 네. 자, 지금 어느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지 이준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어머니 말씀해 안녕하십니까?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네. 지금 느껴지는 무릎 불편함이 어떤 증상일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릎이요. 아픈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도 어느 정도 받아봤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무릎이 좀 붓고 또 걸으려면 시끈거리고 장단지가 땡기고 뒤로 땡겨요. 그래서 네. 그거로 인해서 이거 누가 그러는데 이걸 수술하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가 80이니까 이거를 지금 이 나이에 수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또 있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무릎 증상으로 고민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세에서는 사실 오늘 제가 주제로 설명드리고 있는 다리 변형 교정 수술을 하는 것은 이제 시기상 우리가 아쉽지만 좀 지난 시기가 되겠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기본 치료는 정확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증상이 적응될 수 있는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와 같은 비수술 치료를 항상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을 다 잘 받아보시고 계속 통증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검사 결과상으로도 많이 혹시나도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수술 치료가 당연히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연세상 아직 검사 결과를 제가 여기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그런 적응이 되실 확률이 가장 높으실 것 같고 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이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긴 했는데 80대시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평균에서 조금 더 넘으시는 정도의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하시고 또 늦게까지 취미 생활과 운동 다 건강히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90대 이런 고령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큰 수술까지들도 다 진행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이 때문에 이제 수술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닐지는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시지 나이 자체의 숫자만으로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수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본인의 사연만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50대 여성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 2기를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오다리가 심하다고 하셨고요. 연골 주사 치료까지 받아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한 뒤에 재활 치료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수술 뒤에 또 이런 일들이 좀 걱정이 되셔서 전화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많이 여쭤봐 주시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50대에 그리고 관절염 2기 그리고 지금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으시다면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오다리 교정 수술이 해당될 정도의 변형과 이제 다리 상태가 확인된다면 수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술 이후에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체중 부하를 하면서 걸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무릎은 우리가 펴지고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이제 굴곡 움직임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그런 단계적인 굴곡 재활 이런 부분들이 재활의 핵심이 되겠는데 수술을 하면서 특이 사항이 없었다면 이제 다리 변형 교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당장 수술 직후부터 우리가 목발 또는 보행기를 이용해서 체중을 살짝씩 부분 쪽으로 디디면서 우리가 재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환자분 뼈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해당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활 기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 뭐 수술을 받으신다거나 하신다면 좀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원장님.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50세 여성분이신데요. 네.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셨군요. 맞습니다. 네. 먼저 사진부터 보시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왼쪽 화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네, 예. 이제 가장 우리가 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왼쪽 무릎에 비해서 제가 화살표 쳐놓은 부분이 무릎의 안쪽. 이 되겠는데 바깥쪽에 비해서 공간도 간격이 좁아요. 좁아지고 예. 있고 그리고 관절염이 시작하는 그런 변화들이 뼈가 두꺼워지는 부분, 간극의 이런 협소함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시기시겠구나. 그래서 병력을 청취했더니 이제 2년 전부터 통증이 있으셨고 특히 안쪽에 집중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런 경우가 이런 내측구의 관절염만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에 가장 합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시겠습니다. 무릎이 걸을 때 안쪽으로 자꾸 휘어진다는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점점 이제 이런 오다리 변형이 이제 관절염이 생기고 있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진행되게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리 전체가 포함되는 그리고 하지 전장 엑스레이를 우리가 무릎을 딱 서서 체중을 딱 딛고 서서 촬영하시는 사진을 병원에서는 촬영을 하고 있고 특수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하지 축에 관련해서 무릎의 변형이 어디에 있는지 오다리 변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리 전체에 이분 같은 경우는 휜다리 변형이 7도 정도 있었는데 허벅지뼈의 우리 지표상으로는 정상이졌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뼈의 7도의 변형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종아리뼈의 변형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수술하는 부분인 종아리뼈 근위경골절골술에 해당될 수 있는 좋은 적응이 되셨습니다. 네. 그럼 양쪽 다리 다 네. 수술하셨을까요? 일단은 아픈 쪽부터 먼저 치료를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무릎부터 정밀 검사를 해서 봤더니 역시나 바깥쪽 외측구에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뼈와 이제 회색깔 연골 부분들이 다
잘 남아 있는 데 네. 비해서 안쪽 구에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 뼈에까지도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이 없기 때문에 뼈끼리 충돌되면서 많이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것을 이런 정밀 검사 상으로도 알 수가 있었었고 네. 연골이 이렇게 벗겨지고 닳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런 계란의 껍질, 달걀 껍질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깎여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임을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판 파열 같은 경우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반월판이 이렇게 끊기게 되는 이런 방사형 파열도 확인이 돼서 수술을 같이 시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아리뼈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그런 개방형 근위경골 절골술의 장면인데 절골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게 되겠고 뼈에 금을 내서 뼈를 전체적으로 다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상에서 벌려줄 수 있도록 경첩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계산한 각도만큼 교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벌려서 교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수술 전에 휘어있던 우측 다리의 정렬을 수술 후에 곧은 다리 상태로 교정 수술을 마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내시경 네, 사진일까요? 아까 MRI에서 확인하셨던 연골 결손된 부분에 우리가 치료를 했고 여기 반월판의 방사혈 파열 부분도 봉합하는 수술로 잘 마쳤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50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네. 역시 55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50대시면 사실 이렇게 관절이 좀 네.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직업 활동에 있어서도 피크에 있으신 그런 40대에서 50대 환자분들이 오늘 이런 주제에 가장 관심을 적합한? 주시면 좋을 네.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환자분에 비해서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염이 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셔서 조금 더 3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겠구나 예상할 수 있었었고 마찬가지로 무릎 안쪽에 집중되는 내측구획 통증이 주 호소셨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와 같은 그런 비수술 치료들도 다 해보셨지만 통증이 네. 자꾸 악화되고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반 변형의 각도가 아까 첫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7도였는데 좀 더 진행이 되셨다 보니 12도로 좀 굉장히 심한 내반 변형을 보이고 계셨고 다행인 점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데 있어서의 관절 범위는 다 정상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 구획, 내측 구획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다른 이런 슬개 대퇴 부분이라고 해서 무릎의 전방 관절 그리고 외측 관절에는 관절염이 없이 정상이셨던 상태셔서 더 늦기 전에 교정 수술을 결정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얼마나 다리 뼈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이 촬영하신 검사를 통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의 축을 어느 정도로 옮길 것인가 우리가 수술 중에 교정각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첫 환자분보다 변형이 또 심하시고 관절염도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정중앙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우리가 더 많은 교정을 함으로써 수술 후에 더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도록 염두에 두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요건 다음 경우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교정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치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네. 젊으시네요. 48세 여성분. 네, 이번에는 또 더 젊은 환자분이 오셨던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이 40대 환자분이셨고 통증과 이런 호소하시는 증상은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셨습니다. 안쪽 무릎 통증이 주 증상이시고 O자 다리가 아무래도 젊은 분이시다 보니 이런 외관상으로도 더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내반 변형 10도
그래서 역시나 많이 진행된 그런 변형이 있었었고 네.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무릎의 종아리뼈 쪽에 경사도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릎이 종아리뼈가 이런 우리가 딱 직각이 아니라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간 슬롭이라 그래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형 교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그런 인대와 이런 쪽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찰을 통해서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전방 십자인대라고 해서 무릎의 핵심인데도 좀 약해진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 수술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개방형 절골술이 있는 반면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폐쇄형 절골술이 보다 적합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골 경사각이 커질 경우에 개방형 절골술의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게 되면 십자인대 약해진 부분에 더 부담이 가기 때문에 폐쇄형 절골술로 결정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했던 네. 경우였고 뼈를 닫아주는 폐쇄형 절골을 통해서 원하는 각도만큼의 교정을 얻은 다음에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금속판과 고정 나사들을 이용해서 특수 금속판으로 고정을 함으로써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조금 더 변형이 이렇게 이제 잘 교정됨으로써 관절염 진행도 늦추고 내 무릎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4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저희 궁금한 점 있어서 전화 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용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네, 여보세요, 어머니?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 연세가 전화번호 아니지.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2요. 네, 80대시고 지금 이제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준영 원장님께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릎이 이렇게 빨리빨리 걸른다니 엄청 다리를 아끼고 아픈 지가 오래돼서 신경을 엄청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친구가 수술했다고 하면서 나더러 나이 더 먹으면 모든 게 가락에서 가본이라고 갔더니 네. 그렇게 주사 2대 놓고는 뭐 얘기를 좀 해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도 나이를 갔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이놈은 이렇게 닳고 이놈은 안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주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만 15만 원을 주고 왔어요. 그냥 진찰만 오고 그는 또 뭐 며칠 날 오라고 그러길래 갈라고 했는데 계속 맞으면서부터 아픈 거예요. 맞으면서부터 계속 아픈 게 첫 번이나 아픈 것 같아도 한 이틀 있으면 갤 것이다 하고는 개고 기다리다가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예약한 거 취소하고는 지금 딴 병원으로 갈까 어디가 친절한가 네, 이런 걸 어머니. 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 이야기해 주신 증상 바탕으로 네. 원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아무래도 이제 좀 주사 치료를 하고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이셨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시더라도 그리고 고령의 연세의 환자분들에서는 또 더더군다나 그런 비수술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연골 주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최신 주사들까지 그런 주사 치료를 또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주사 2번 맞으시고 또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다면 또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시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준영 원장님과는 여기서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이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